크루즈 예약은 지금 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소 6개월 전에는 예약하시는 게 좋고요. 1년 전에 예약하는 것이 가장 권장된다고 보실 수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의 객실을 미리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이면 최대한 내가 유리한 쪽, 괜찮은 위치의 객실을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액은 만약에 내가 예약한 금액보다 떨어진다, 선사에다가 리프라이싱 챌린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면 할 수 있고요. 오늘도 금액 떨어진 분들 여러 저희가 금액 조정 신청해가지고 받아들여졌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크루즈 예약은 생각났을 때 오늘 예약하는 겁니다. 이거는 크루즈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게 럭셔리 선사라면은 사실은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양지 투어를 별도로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선상 팁을 별도로 내야 된다던가, 드링크, 와이파이, 그리고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도 유료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 물도 사 마셔야 되는 선사도 있어요. 공연 볼 때도 돈이 들어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포함인데 이걸 내가 낼까 말까 고민하는 부분이 나를 위해 우리 방을 청소해주는 메이드분들 또는 버틀러분들에 대한 팁인데요. 저는 이분들한테는 팁을 어느 정도를 좀 드리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개인 경비, 카지노를 간다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선물을 산 전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선사에 따라서 와이파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많이 다른데요. 럭셔리 선사로 갈수록 와이파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배 탑승하고 나서 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해서 접속하면 되고요. 내가 로밍해 갔는데 크루즈에서 와이파이 쓸 수 있지 않나요? 크루즈에서는 내가 지상에서 쓰는 로밍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크루즈 로밍이라는 게 잡히는데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거 쓰지 마시고 이제 스탠다드 선사로 내려올수록 내가 와이파이는 구매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권장드리기로는 2인이 간다 그랬을 때는 한 분만 사시고, 그리고 핫스팟으로 공유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일부 선사들이 핫스팟을 막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확인하시고, 와이파이는 선사에서 구매해서 쓰는 게 좋은데 언제 구매하는 게 좋냐? 크루즈로 예약하고 선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구매하는 것이 제일 저렴합니다.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 지금 4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할인 행사가 매달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샀다가 취소했다 샀다 취소했다 할 수 있거든요. 미리 사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선상에서는 실제로 내 신용카드와 방키를 연결해서 내 방키만 들고 다니면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현금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내리기 전까지 게스트 서비스 가셔가지고 현금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선상 TV라던가 와이파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들 전부 현금으로 내시면 되고요. 카지노 가셨을 때 현금을 쓰실 수도 있고, 신용카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금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내가 상호 보완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미는 안 나나요? 어떻게 이 멀미는 정말 개인적인 겁니다. 버스를 타도 멀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동차만 타도 멀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심한 보트를 탔는데도 멀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멀미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만약에 내가 멀미를 할 것 같다, 멀미약을 미리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정말 큰 배들은 웬만해서는 움직이는 게 잘 안 느껴져요. 그리고 럭셔리 크루즈로 가면은 멀미약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멀미할 것 같다, 미리 약을 사서 복용하시는 것을 제가 권장해 드리고, 옛날에 이렇게 귀 밑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를 타보시고, 큰 배다 그럼 별로 걱정 안 하고요. 작은 배다 그러면은 미리 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다 해봤습니다. 배 앞쪽으로 갈수록 흔들리는 게 더 많아져요. 배 중간이나 뒤쪽으로 갈수록 흔들림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멀미를 좀 할 것 같다,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이나 뒤쪽으로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드레스 코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NCL 같은 선사는 프리스타일 크루징이라 그래서 복장을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CL에서도 비키니 입고 뷔페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요. 어깨가 드러난 채로 뷔페 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정찬식 사일 때 드레스 코드일 텐데요. 보통 이제 스탠다드 선사, 캐주얼 선사로 내려갈수록 복장에 대한 거는 크게 관여하지 않은데, 프리미엄이나 럭셔리 선사로 갈수록 스마트 캐주얼이다 아니면 포멀라이트다 그래서
스마트 캐주얼은 자켓을 입어야 되거나 카라티가 있는 티셔츠를 입어야 되고요. 이런 티 입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자켓을 입으면 내가 식사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포멀라이트에는 정말 넥타이까지, 나비 넥타이까지 하셔야 되고요. 여성분들은 그냥 예쁘게만 입으면 별 제한이 없습니다. 남자분들만 그렇게 제한이 많아요. 드레스 코드 되게 중요합니다. 드레스 코드 관련해서는 폴리트립스 블로그에 잘 설명해 놨으니 여행 가시기 전에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항지 투어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렇게 여행책들 미리 사서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막 정보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만큼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말 허위 정보들도 많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행책 사서 보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GPT 너무 잘 나왔잖아요. GPT 같은 AI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교차 검증하시면서 여행 계획을 세우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유여행할 때 참고하고 내가 여행하고자 하는 곳이 좀 먼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 피렌체 이런 데는 버스 타고 1시간,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그러면 배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크루즈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멀리 있는 곳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이동하시는 것보다 선사에서 진행하는 기항지 투어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근데 가까운 곳, 항구에서 내려서 바로 이렇게 둘러볼 수 있다. 페낭이나 푸켓, 아니면 니스, 마르세유, 몰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선사에서 진행하는 기항지 투어보다는 내가 자체적으로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항지에서 내렸을 때 현지 여행사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흥정을 많이 잘 하셔야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기항지 투어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상에서 다치면 어떻게 해요? 불가피하게 다치거나 아프다 라고 할 때는 모든 배에는 의료진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진료도 받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배에서 진단받기보다는 그 다음날 기항지에 내렸을 때 약국이나 병원 등을 들려서도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크루즈에서 진료를 받으면 좀 많이 금액이 높아요. 그래도 내가 정말 아프면 배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야 권장하지 않는 건 서로 약들을 서로 공유하시면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네, 그랬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 개인 비상약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해서 챙겨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아프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병원을 갔다 그럴 필요한 것이 바로 여행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 여행자 보험들 다 가입하셔서 다니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여행자 보험은 다이렉트로 드시는 것보다 사람한테 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인물 패키지 필수인가요? 이거 크루즈에 따라 다릅니다. 당연히 럭셔리 선사의 경우에는 드링크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고 스탠다드나 캐주얼 선사인 경우에는 드링크 패키지는 별도로 빼놓고 판매를 합니다. 내가 음주 소비량에 따라서 패키지를 구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되는 게 내가 하루에 한두 잔도 잘 안 마셔. 저녁 먹을 때 와인 그냥 분위기 내면서 한 잔씩만 할 것 같으면 드링크 패키지를 구매하지 마시고 와인 한 병을 구매하신 다음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킵해놨다가 다른 레스토랑 갔을 때 와인 갖다 주세요 하면 갖다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와인을 즐기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차라리 그냥 얼마 안 마신다 그러면은 맥주 한두 잔씩은 사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시아 세일링 같은 경우에 로얄 캐리비언의 오베이션 오브 더 시즈 이런 거는 드링크 패키지를 쿠폰으로 판매합니다. 10잔 이런 식으로 판매하거든요. 이런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내가 정말 많이 마실 것 같다. 아침, 점심, 저녁 내내 아침에는 음료수 점심에도 탄산수나 이런 음료수 같은 거 좀 마시고 저녁에도 술을 좀 많이 마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드링크 패키지 구매하는 거 좀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언제 구매하느냐? 탑승하기 전 미리 구매하시는 것이 할인도 받고 좋습니다. 그래서 예약하신 후에 선수 홈페이지에서 패키지 미리 구매하시는 거 특히 로얄 캐리비언 할인 행사 많이 하거든요. 로얄 캐리비언 같은 경우 탑승하시기 전에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먼저 크루즈를 탑승하는 첫날 5시 출항이다 4시 출항이다 적혀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날들은 항구가 최소 2시간 전에 닫힙니다. 6시 출항인 경우는 4시까지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그 전에는 도착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크루즈를 처음 탑승하는 날은 보통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셔서 탑승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탑승을 점심 식사하시면 되는데 이게 탑승할 때 여권과 승선 서류가 좀 필요해요. 좀 더 빠른 체크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 체크인을 해놓으시면 체크인 당일날 좀 더 빠르게 승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항지에서 크루즈가 8시에 도착해서 저녁 8시까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30분 후인 8시 반부터 하선이 가능하고 8시에서 30분 전인 7시 반에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배가 8시 도착이면 9시부터 하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배가 8시에 출발이면 7시까지는 배를 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전후로 1시간씩 여유를 두고 배에 탑승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선하는 날은 보통 8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다 하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9시, 10시, 11시쯤 비행기 타고 돌아올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선하는 날은 귀국편 비행기를 보통 오후 1시 이후 것으로 예약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 외에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컨텐츠를 준비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루즈 알려주는 남자 폴리트립스 최종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